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 그 AI가 광고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AI가 광고 시장의 판 자체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음,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AI 광고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좀 그려보고 이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기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그 시장 변화 규모부터 좀 체감해 보죠. 디지털 광고 시장이요. 정말 AI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하죠.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지출액만 봐도 2025년이면 뭐 약 7,117억 달러, 음, 우리 돈으로 하면 900조 원이 훌쩍 넘을 거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연평균 9.6% 성장이라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속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AI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걸 넘어서 AI가 그 성장을 이끄는 엔진,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엔진요? 네. 특히 AI 기반의 개인 맞춤화 그리고 효율성 증대 이 두 가지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프로그래매틱 광고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프로그래매틱 광고.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뭐냐면 전체 디지털 광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곧 80%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AI가 실시간으로 사람 개입 거의 없이 광고 지면을 사고 팔아서 가장 적합한 사용자에게 광고를 딱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와, 80%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규모와 속도죠. 광고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효율성 증대 외에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AI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잖아요. 네네. 그걸로 소비자들이 뭘 좋아할지, 심지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완전히 나만을 위한 광고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초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초개인화. 네. 예전에도 뭐 타겟 광고는 있었지만 지금 AI가 하는 건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런 초개인화된 경험?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약간 감시받는 느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또 AI 광고의 양면성이기도 하고요.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사이의 균형, 이게 중요한 문제죠. 게다가 요즘 생성형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광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럼요. 광고 문구, 이미지 만드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심지어 영상 콘텐츠까지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정말 광고 제작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고 봐야죠. 제작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은 어떻습니까? 네, 제작을 넘어서 캠페인 성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바로바로 조정하는 능력까지 갖췄어요. 이건 단순히 시간과 비용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 분석이랑 최적화까지요? 네, 고객 경험 자체를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자원을 가장 효과적인 곳에 딱 집중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집행, 분석, 그리고 최적화까지 광고의 거의 모든 과정에 AI가 아주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실제 사례 같은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국내 사례부터 보면 LGU 플러스가 AI가 100% 제작한 TV 광고를 내보내서 꽤 화제가 됐었죠.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광고. 네, 그리고 대홍기획 같은 광고 회사는 아예 기획부터 편집까지 전 과정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 쪽은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역시 넷플릭스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광고 기반 요금제 가입자가 벌써 전 세계적으로 9,4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네, 엄청나죠. 이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는 AI가 생성하는 인터랙티브 광고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예를 들면 시청 중간에 자연스럽게 끼어들거나 잠시 멈췄을 때 나오는 그런 광고들이죠. 인터랙티브 광고라. 사용자가 뭔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의 선택이나 반응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해서 새로운 광고 경험을 만드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눈부신 발전인데, 근데 뭐든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잖아요. 이런 급격한 변화에는 분명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도 따라올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이 기술이 가져다주는 혜택만큼이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도 함께 봐야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게 일자리 문제입니다. AI가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면서 기존의 광고 기획자,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같은 인력들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아예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윤리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타겟팅을 정교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해 편향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문제나 여론 조작 가능성 같은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작권 문제도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AI가 만들어낸 광고 컨텐츠. 이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AI 모델을 개발한 사람? AI를 사용한 사람? 아니면 AI 자체? 그러게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국가별로도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자면 창의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창의성이요? AI가 더 창의적인 걸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를 내놓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학습 기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새롭고 기존의 틀을 깨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칫하면 다 비슷비슷한 광고만 양산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AI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네요. 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기술의 민주화 같은 거요. 아, 네. 그 부분은 확실히 AI의 순기능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Vcat 같은 AI 기반 광고 제작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 덕분에 예전에는 광고 만들 엄두도 못 냈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도 아주 쉽게 저렴하게 광고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이건 분명 광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확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기술의 민주화는 정말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이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이 크죠. 네, 확실히 그런 면이 있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AI는 잘 활용된다면 소비자에게는 더 유용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잠재력은 충분하다. 네. 하지만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앞서 논의했던 여러 과제들 있죠.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비, 또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한 저작권 기준 정립,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과의 조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테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지가 관건이겠죠. 네, 오늘 AI가 광고 산업에 가져온 정말 혁신적인 변화들,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복잡한 과제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분명한 건 AI는 광고를 훨씬 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일자리, 윤리, 저작권, 창의성 같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는 결국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 즉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AI가 단순히 과거의 성공 공식이나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던 편견 같은 것들을 그저 반복하고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새롭고 창의적이면서도 동시에 계속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캠페인을 만들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많아질 AI 기반 광고들을 접하실 때 이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